테인스 3월 24일자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리뷰부터 살펴볼게요. 외환시장의 달러 인덱스가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원유 시장은 예상을 상회한 EIA 주간 원유 재고 발표에 하락하였고요. 기금속은 달러화 강세 압박을 받으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채권은 유가의 하락으로 상승하였고요.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 시장 역시 혼조세, 그리고 미국 시장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하락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투데이 에너지는 풍력이 2015년에 전기 발전 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풍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 관련된 종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종목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회원 단톡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당일 시장 전망입니다. 채권 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환 시장은 달러환 환율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환 환율은 1165원에서 1175원 정도의 밴드가 예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브뤼셀의 테러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의 영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밴드 자체는 1973에서 1997 정도의 밴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글로벌 시장 동향부터 들어갈게요. 아시아 시장은 소형주 강세로 상승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장 막판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117억 규모로 돌아서긴 했지만 장중에 처리된 외국인의 매수세의 영향으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1995.12포인트, 마이너스 0.08포인트로 보였는데요. 일본은 전일 큰 폭, 플러스 1.94%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국제유가 약세로 하락하였고요. 마이너스 0.28% 하락한 17,098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중국은 장중 보합권 내에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주식 신용 거래 융자 학대 용인에 따른 소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플러스 0.35% 상승한 3,009.96%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상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유럽 시장은 중국 주시장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전일 벨기에 테러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하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오후 들어서 국제유가가 원유 재고 증가로 약세를 보였으며 그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여타 금속 강산 업체들도 유가의 약세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하락하였습니다. 독일이 플러스 0.33%, 영국이 플러스 0.10%, 프랑스가 마이너스 0.18%, 러시아가 마이너스 2.66% 등에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API 원유 재고 보고서와 당일 발표된 EIA 원유 재고 보고서 모두 원유 재고의 급증으로 나타냄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하락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지수 또한 금융섹터 및 에너지 섹터 위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이후에 일부 소비업체 및 유틸리티 업종의 상승으로 하락폭이 줄어들기도 하였지만 장 후반에 국제유가가 달러 강세와 재고 증가로 40달러를 하회하는 등의 급락하면서 지수는 하락폭을 좀 더 확대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5%, 나스닥이 마이너스 1.10%, S&P 500이 마이너스 0.64% 등의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주요 업종하고 종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쪽이 하락이 컸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금융섹터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적으로는 나이키가 실적 악화로 하락하였고, 바이오 섹터는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하였습니다. 피자헛과 KFC 등 패스트푸드 업체인 얌 브랜드의 중국 사업부 지분 매각이 논의 진행 중이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1.95% 상승하였고요.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실적 개선 및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택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택지표는 개선된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2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50만 2천 건보다 증가한 51만 2천 건을 기록하였는데, 지난 겨울에 폭설 여파로 동북부 지역의 신규 주택 판매는 24.2% 감소하였으나 서부 지역의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38.5%가 전체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자, 바로 그러면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우선 급락을 했는데 달러 지수가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 및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유로엔 달러의 경우에는 달러 지수의 상승과 브렉시트 우려가 외 하락하였는데요. 달러엔의 경우에 달러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보합권을 보였습니다. 신흥국 상품 통화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재고 증가로 급락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달러엔 브라질 헤아라 환율이 탄핵 이슈가 확대되는 등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절하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제유가는 API 원유 재고 보고서에 이어서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도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크게 증가한 940만 배럴 증가로 발표되면서 하락이 확대되었는데요. 또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 또한 유가 하락의 원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금은 달러 강세와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과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면서 하락했는데요. 구리에는 연준 위원들의 그 매파적인 발언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하였고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곡물 가격의 경우에는 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차익 실현 움직임이 하락하였는데 또한 계속되는 달러와 강세로 인한 상품 가격 부담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주 31일에 발표되는 곡물 파종 예상 보고서에서 파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후 2년물 변동금리부 국제입찰에서 응찰률이 2015년 평균 3.66배이나 전월에 3.63배보다 약한 3.07배를 보이면서 국채금리의 하락이 소폭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유가 급락과 주가지수 약세 영향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자, 그러면 당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으로 조정이 예상되고 MSCI 한국지수는 마이너스 1.62% 하락하였고요. 야간 선물도 외국인이 순매수가 261계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0.60포인트 하락한 245.20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90 정도인데요. NDF 달러원 환율이 1개월물 기준으로 해서 1170원으로 마감하였는데 전일 서울안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벨기에 테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7.6원 상승한 1161.2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서울안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약 7.5원 정도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이슈는 국제유가 및 중국 증시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원유 재고 증가로 급락했는데 이러한 국제유가 하락 시기에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 기관이었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던 만큼 이들의 매도 가능성은 한국 증시의 낙관적인 이슈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의 위안화가 달러 대비 0.2%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일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하 고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또한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1973에서 1997 정도의 레인지에서 급락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당일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이슈 및 산업 섹터별 관련된 뉴스 스크립 자료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물량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데요. 2월 수출 물량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4.8% 상승하였습니다. 5개월 말 상승을 전환하는 것인데 물량 기준으로는요. 석유 제품이 YY 기준에서 28%, 그리고 정밀기가 12%, 그리고 금속 제품이 9% 등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요걸 갖다 태도로 보면 실질적으로 정유, 화학, 그리고 기계, 그리고 금속 쪽 관련된 업종 자체가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반면 수출 금액 지수 대비 전년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8% 하락이었는데 2010년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석유 제품이 YY 기준에서 26.2%, 그리고 금속 제품이 마이너스 14%, 전자기기가 10.6%등 수출 물량의 증가와 상회를 했는데요. 글로벌 수요 감소에 기인했고 전년 대비해서 수출 물량의 큰 폭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판가 그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들어보면 1분기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자기기 쪽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월에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3.1%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IPO 규모가 7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2016년 글로벌 IPO 규모가 128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7년 내에 최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에 글로벌 증시의 신규 상장된 종목은 총 167개 종목으로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3.9%의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달 자금의 규모가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연초에 뉴욕 증권거래소 IPO는 0건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장기간 갖다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에 글로벌 증시 하락과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과 유럽의 이민 정책 등의 정치적 이슈도 IPO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마켓 제조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데요. 미국의 3월 마켓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52포인트를 하회했고 전월 51.3포인트를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달러화 강세, 해외 수요의 둔화, 그리고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감소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 PMI 가중치는 신규 주문이 30, 그리고 생산이 25, 고용이 20, 그리고 공급 업체 인도 시간이 15, 그리고 구매 재고가 10%로 이렇게 가중치가 정해지는데요. 3월 공급관리자협회 ISM 제조업 지수는 4월 1일에 발표 예정인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50.4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 자동차 관련주의 약세인데요. 전일에 조선과 자동차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이 마이너스 1.45% 하락했고 조선과 자동차 관련주가 약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 3사가 1분기 수주가 단 2척이고 이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5.79,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4.26,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1.37 등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보이는데요. 현대위아가 마이너스 2.18, 기아차가 마이너스 1.97,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1.73 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업종은 2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는데요. KB손해보험이 플러스 4.42, 동양생명이 플러스 3.48,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플러스 2.41 등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일자 모닝브리핑에서 선보 관련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KB손해보험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산업별 뉴스 스크립트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기계건설 쪽의 뉴스 스크립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14년 재무제표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손실을 갖다 분산시켰다고 하는데요. 2015년에 영업손실 5.5조 원 중에 2조 원을 2013년에서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손실 규모는 감소하지만 2013년과 14년에 실적은 흑자에서 적자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외부 감사법인이 딜로이트 안진의 정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회사나 회계법인 모두 과거에 회계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정경영진들의 검찰 고발 및 개인 투자자들 집단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 분식회계가 터진 거거든요.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아예 관심 갖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우드사이드 호주 브라우스 FLNG 사업이 잠정 보류가 되는데요. 우드사이드가 공시를 통해서 브라우스 FLNG 사업을 갖다가 잠정 중단을 받겠습니다. 이는 이유가 LNG 가격의 하락과 경제성 부족에 따른 거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스 FLNG의 펄사이드 공사 47억 불을 갖다가 지난해 수주한 바 있는데 올해 탑사이드 수주가 70에서 80억 불을 갖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수주장고에 있던 브라우스 FLNG가 수주가 최소가 되거나 아니면 수주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장기 미착공 공사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또다시 악재가 발생한 거죠. 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아예 보지 마시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 관련된 뉴스입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5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당초 합병기일을 4월 1일로 잡았는데요. 1차 관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심사 절차상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 결과가, 방통위는 미래부의 심사 결과가 나와야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공정위의 경우에는 최근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심사 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4월 중순쯤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최종 합병 심사에 따른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게임 쪽의 뉴스크림입니다. 카카오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콜택시, 카카오택시를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택시 내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택시 기사와 승객이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카카오택시 유료화 모델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상반기 유료화 모델은 1에서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콜비 유료화가 가장 먼저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만약 1호출 70만 건에 콜비 1000원만 부과한다고 해도 하루에 7천만 원의 매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면 최대 2,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셈인데 심야, 원거리, 단거리 요금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콜비 유료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는 수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러면 카카오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죠.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당일부터는 관심을 갖다 가지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화장품의 뉴스크림입니다. 삼진, 앞타바이오의 표적항암 공동연구라는 그 기사가 있는데요. 삼진제약이 앞타바이오와 표적형 항암제 신약 개발을 공동연구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앞타마 항암제 복합제 신약 개발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앞타바이오의 경우에는 암세포로만 항암제에 전달해서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앞타모 원천 기술을 갖다 보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삼진제약 오늘 요 관련해가지고 장중에 다시 뉴스가 뜰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레저 미디어 관련된 뉴스크림입니다. 1분기 국내 박스 오피스 중간 점검이 나왔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배트맨 대 슈퍼맨 개봉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국내 1분기에 박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성적으로 마감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3월 하순부터 국내 박스 오피스에 흥행작이 없었다는 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태양의 관련된 기사가 있었네요. 태양의 후예가 해외 27개국의 판권 수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3월 23일 기준으로 중국에 해당 25만 불, 일본에 해당 10만 불 등 해외 27개국에 대한 판권 수출이 완료된 상황이고, 동수익은 태양의 SPC 지분율이 유가 50%, KBS가 50%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H와의 RS 배분 수익이 추가적인 해외 판권 수출도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유한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 관련된 뉴스크림입니다. 역합병 논란에도 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그 증선위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를 갖다가 승인하였습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선위는 정례 회의를 통해서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대주주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고, 오는 30일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미래에셋이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고 지분 43%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미래증권이 존속해 대우증권을 합병할 경우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대우증권의 종속 법인을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같은 역합병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우증권이 미래증권을 인수합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현대증권 인수컨소시엄에 SI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자,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국금융지주하고 KB금융의 그 양파전으로 이제 최종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뭐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 기준으로 그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적 뉴스크립입니다. GA 절판 마케팅 약발 안 먹히네 라는 제목인데요. 4월 생명보험사 금리 연동형 종신 보험 상품 등의 저축성 보험 상품의 예정 이율이 기존 3%에서 3.25%에서 그 0.25에서 0.35% 인하가 되게 되는데요. GA업계는 예정 이율 인하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4월 예정 이율 인하에 참여한 보험사가
일부 대형사에 그치고 잦은 절판 마케팅으로 인한 피로감에 누적에 따른 부분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 한번 살펴보고 당일 그 관련된 일정 보고요. 그리고 증권사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이 손실 2조원 축소, 딜로이트 실톱 파문인데요. 그래서 대우의 재무제표 수정 요구,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동남아서 질주, 올해 들어서만 1조 3,700억 원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법원 공사에 이어서 지하철 프로젝트도 따르는데요. 이번 자체는 삼성물산만 한 게 아니고 GS건설도 같이 따른 부분이니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에 편입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미래에셋이 현대증권 인수 결국 불참, 인수장 과열이 부담돼 한투와 KB의 2파전 전망에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주요 이슈입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EU 긴급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24일 현지 시간으로 네덜란드에서 긴급 장관 회의를 갖다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제20대 국회 의원 후보자 등록 기간이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관련 섹터는 선거인데요. 통상적으로 선거 쪽은요, KNINX하고 YTN을 갖다 기본으로 보시고, 그리고 제지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 외에는 후보자별로 해가지고, 개별 종목들이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 외교장관 전략 대화가 있습니다. 윤변세 외교부 장관과 장막 에오 프랑스 외교 국제개발부 장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국 프랑스 외교장관 전략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양국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북핵 등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수교 130주년을 맞아서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SK텔레콤 관련된 일정인데요. SK텔레콤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3월 24일자로 클라우드 게임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클라우드 게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 고사양 PC를 즐기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률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DIY 리폼 박람회가 있습니다. 2016년 DIY 리폼 박람회와 3월 24일에서 27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전시 품목은 페인트, 원단, 가구, 목재, 공구, 벽지, 타일, 조명 리폼과 리모델링, 그리고 주방, 욕실 인테리어 품목, 핸드메이드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 관련 섹터는 페인트와 리모델링, 인테리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호의되어 있죠.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하츠의 경우에는 목표가 7,200원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샘하고 여타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에서도 건축박람회가 있습니다. 제16회 대구 건축박람회 3월 24일에서 2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전시품목, 건축자재, 그리고 가구, 홈인테리어, 주택 시공 및 정보, 생활가전, 그리고 디테일홈, 조경 및 공공시설, 욕실, 주방, 창호재, 도어, 그리고 냉난방기기, 한기, 조명,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다 되는데요. 관련 섹터는 당연히 건설 대표주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건자재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코베이 베이비 앤 에듀페어가 열리는데요. 3월 24일에서 2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 정보나 이런 쪽인데요. 행사 품목이 태교용품하고 출산용품, 그리고 임산부 용품하고 안전용품 이런 쪽입니다. 요 관련해가지고 출산장려책하고 엔젤산을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국내에도 유입되는 바람에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나이 많은 사람은 일단은 완치 판정 나서 퇴원했고, 한 명이 또 의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섹터는 아직까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건 보지 않겠습니다. 자, 한국골프 종합전시회가 열립니다. 이거는 골프 용품 관련된 거고요. 자, 그리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개봉이 되는데요. 관련된 거 영화 섹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MA율 자체가 좀 높은 편이라서 영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실질적인 흥행작이 없어가지고 좀 안 좋은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자금 순환이 잠정치가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축구 쪽에 이슈가 있는데요. 한국 대 레바논의 남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지역 2차 예선이 있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 중계는 SBS에서 하니까 SBS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섹터는 스포츠 행사 수혜,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 수혜 종목 보시면 되겠죠. 자,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예, 성화이텍 가지고 나왔네요. 성화이텍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해 드린 바 있는데, 예, 성화이텍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의 그 그룹 중국 가동률 회복 및 멕시코 공장 진출했다는 2분기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그 퍼가 2016년 기준에서 6.1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성화이텍에 대해서는 단기로 보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시작돼봐야 알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니까 저희 회원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시황상의 변화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